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호실적과 지역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2,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음식료품과 관련된 소식 오늘 필승 전략 시간에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또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이었던 GI 이노베이션이 장중 최고 9% 이상 상승하면서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런 김광진 전문가님의 강력한 필승 종목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해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한 필승 종목들이 또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바이오니아가 26.37%의 수익률 돌파해주면서 자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새롭게 필승 종목 달성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5.66%의 수익률 돌파해냈고요. 이어서 루닛이 13.96%로 14%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시 한번 필승 종목으로 소개된 한미반도체가 무려 12.9%의 큰 수익률 달성해냈고요. 여기에 TFE가 10.38%의 수익률을, 텔레칩스가 9.22%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LX세미콘이 6.89%, 이전에 소개됐던 한미반도체가 6.68%로 두 종목 모두 7%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고요. 마지막 종목인 HPSP까지 5.24%로 수익률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확인해 봤고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오늘 새롭게 또 장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어땠는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 보기 전에 잠시 미국 증시부터 확인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고 애플의 호실적, 그리고 지역은행의 주가 폭등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4%로 하락했고 고용자 수는 25만 3천 건으로 호조를 보였는데요. 실업률 3.4%, 이것은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 낮은 수치에 이어서 임금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내용들은 많이 있지 않고요. 앞으로 연방부채 상한, 그러니까 연방부채에 대한 상한선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만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후에 코스닥이 하락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있었던 것만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여기에 맞춰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사료, 곡물주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필승 전략 시간에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런 내용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사료 곡물주 외에 오늘 또 상승을 보였던 건설주,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부양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또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조선주. 이 조선주가 꽤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신조선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환율도 조선주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다 좋지만 마지막 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비용 측면이 개선된다면 아주 조선주 유망하다라는 내용까지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과 시황 살펴봤는데요. 시황까지 훑어봤으니 이제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밀가루와 설탕이 오르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라고 알려주셨던 사료를 비롯한 먹거리 지표 오늘 살펴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김광진 전문가님과 파헤쳐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필승 전략으로는 먹거리 오르면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네네. 이 사료주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좀 좋은 투자 지표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사료, 밀가루, 그리고 설탕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연장 금지 위협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돼서 같은 해 11월 그리고 올해 3월 재연장되었지만 최근에 러시아는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네.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G7 국가들의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상품군의 수출이 러시아에서 수출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곡물 거래를 포함한 G7 국가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사료용 옥수수 및 콩의 수입가가 지금 줄 인상되고 있는 것도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일례로 올해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26% 정도 감소했고 대두박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콩깻묵이라고 얘기하면 네. 더 알아듣기 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대두박의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수출가가 6개월 전에 비해서 약 16%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왜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는가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사료가 단순하게 옥수수나 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합 사료라고도 하고 이제 첨가제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옥수수, 콩 이런 곡물에 더해서 첨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첨가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료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이 사료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이 사료주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설탕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설탕 가격이 2011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가격이 높게 오르자 오늘 대한제당은 상한가에 이르렀고요. 삼양사 등 CJ제일제당이든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고 설탕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네. 당연히 식음료, 오늘 식음료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니까 식음료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농기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연상을 해보면 앞으로 어느 섹터가 더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부분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깊은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도 나눠보고요. 관련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 준비해 주셨고요. 네, 대한제당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했다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요.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대한제당 좀 길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탕 가격 급등 이 추세에 맞춰서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으니 조금 진입하시기에는 당연히 좀 꺼려지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또 삼양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사도 한번 가까이 살펴볼 텐데요. 역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번 길게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역시 비슷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양사는 대한제당과 달리 최근에 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오늘 급등 마감했는데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탕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외에 다른 업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삼양사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인다면 당연히 여기가 확실하게 어느 좋은 조짐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 상승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그 다음이 어디인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얘기 나누면서 다음 투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한일사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차트 살펴볼까요? 네, 한일사료 정말 최근에 한일사료 크게 변동성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을 좀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 드리는 건요. 이 한일사료뿐만이 아니라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나 이런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좀 고수들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급등도 나오지만 하락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만 접근하시고 좀 내가 그런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곡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곡물 관련 ETF를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료, 밀가루, 그리고 설탕 관련주들의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일 경제협력의 영향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해 주실 예정인데요. 네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지 또 이 이슈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런 네. 상태에서 정상회담 또 가진 것입니다. 일본 총리의 이렇게 양자 방문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았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역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안보상의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한일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한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이런 추진 과정을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우리에게 제안해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스 보겐스, 존 미어샤이머, 헨리 키신저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제안했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급격한 또 국방력 강화에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에 그냥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일본과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국제관계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주의 관계된 이런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저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은 절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과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설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한일 협력이 우리 주식 투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일 협력 강화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 업체에게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 당연히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한국의 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까지도 이제 폭넓게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나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부장 업체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일 소부장 업체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면 아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마 저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또 일본하고는 좀 특이한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일 축구 이런 것만 해도 다른 나라에 지는 건 용서가 돼도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된다. 현해탄에 예전에는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각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일본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협력 관계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들은 한번 관련주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고요. 또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저랑 계속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네. 삼성전자 오늘 음봉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네. 1.23%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일 경제 협력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전고점 근처에서 매물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속된 말로 노난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에 의해서 또 이렇게 등락이 좌우될 수도 있지만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충분히 더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회사이고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일이 하나하나의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만 봐도 충분히 이 부분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HPS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B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이상, 8.15%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VI가 발동되면서 이후에 조금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4.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협력이 강화되면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HPSB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오늘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공정, 지금 후공정 업체 말고 전공정, 식각업체라든지 노광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하는 내용들을 호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내는 이런 소리들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반도체주라고 이제 막 다 오른다 아니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들 살펴봤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독방에서는 개장부터 마감까지 오늘 시장의 핫 이슈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독방 입장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스캔에 뜨는 링크 클릭한 후에요. 참여코드 1123, 참여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에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 도착한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들에 대한 응급 처방을 내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은요. KBG, 지에넌 에너지, 팜스토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BG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KBG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소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능성 실리콘, 실리콘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리콘 소재가 당연히 산업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KGB가 유일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GB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2022년 재무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실리콘 소재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나 전기차 소재 음극재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음극재가 주목을 최근에 받았었죠. 현대차에서도 10% 아니면 그 이상 15%까지도 실리콘이 포함된 이런 음극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라도 더 영향받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KBG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산나님께서 뭐 30%의 비중 27,000원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완전 꼭대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라곤 기법 상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뭐 델타 라곤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종목들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버려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상승 보여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에 당연히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델타라곤 정말 이렇게 상승했을 때 델타라곤 잡는 법도 당연히 3일선 아니면 뭐 2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5일선 이런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점에서는 이런 이평선들과 5일선, 11선과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이평선들과 아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또한 최단 이런 5일선, 3일선에서도 아주 멀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음번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부분, 내가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30% 비중에 약 뭐 14% 뭐 정도 손실 정도 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료를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조금 올라오는 상태에서 한 5%, 10%에서 5% 그 사이에 내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반등했을 때 바로 전량 매도해서 좀 탈출하시는 그런 전략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수업료를 냈으니 다음 종목은 좀 이런 부분에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수업료로 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좀 반등할 때 바로 탈출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끔한 응급 처방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지에논 에너지고요. 닉네임 다요콜링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매수했는데 손실 중이시네요. 네네. 네, 살펴볼까요? 네. 네. 지에논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전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에논 에너지 뭐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됐던 그런 종목이죠. 이스라엘의 리튬 추출 기업인 엑스타릿 지분을 취득했다는 그런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우리나라에서 재무 그렇게 중요시 안 해도 괜찮잖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볼 때는 이 재무 상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재무 괜찮아,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대감이 꺾이고 반락했을 때는 재무도 나쁜데? 라고 하는 더 큰 하락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무 상태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요콜링님께서 뭐 16,71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갈 텐데요. 뭐 16,71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뭐 4월 7일 정도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냥 매수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매수하셨을 때는 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바로 매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전략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선 이것들을 매수 전략으로 세웠다면 그럼 5일선 아니면 11선이 됐든 5일선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 5일선을 깨면 바로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꼭 매수하시기 전부터 세우시고 대응하셔야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겠고요. 뭐 이제 HTS나 MTS 기능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키움증권 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증권사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가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을 짠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약을 걸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크게 뭐 전체적인 계좌가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20% 가까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앤원 에너지 만약에 지앤원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지열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상승을 보였다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내용들이 있겠으나 이렇게 지분 인수나 이런 2차 전지에 엮여서 이게 물론 지분 인수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렇게 무늬만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하락폭이 큰 2차 전지주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엮여서 당분간 기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끝에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시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5% 정도로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 또 마찬가지지만 내가 매수 전략을 세웠다면 매수 전략이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자. 매도가 아니라 손절이라 할지라도 매도하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역시 이 정도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닉네임 상크미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수익 중인 걸로 보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팜스토리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팜스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뭐 자회사인 뭐 서울사료 뭐 이렇게 곡물 관련해서 네. 러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곡물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육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 매매할 때 아주 초단타 매매, 뭐 스캘핑 자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종목인데요. 뭐 재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 2022년까지는 매출을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본연의 업무에 본연의 영업에 아주 잘 집중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겠죠.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네, 앞서서 이렇게 6,33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크미님 뭐 2,100원에 2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초보라서 리딩방 추천을 받아서 매수하셨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리딩방 추천을 받았으면 리딩방 추천에 따라서 매도를 하십시오. 그게 당연히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초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한테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한 적이 없지만 저 같으면 초보에게 절대 팜스토리 같은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고수들의 놀이터의 전형적인 놀이터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 잘못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팜스토리 이렇게 곡물, 사료, 육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그 종목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되면 기업을 보고 내가 좀 중장기로 투자해야지 아니면 단기로 투자해야지 이런 종목의 구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만 정말 중독되는 그런 현상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사료주 내일도 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매도 처리하고 정리하고 좀 다른 무량 종목 그리고 단타 종목으로 하시더라도 이런 팜스토리 외에 다른 종목 가지고도 단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수들이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초보분들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전량 매도하시고 제 얘기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리딩 받으신 그 분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전량 매도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한번
이런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기자 가족분들이 의뢰해 주신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 기자 톡센터에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냉철한 분석과 또 따뜻한 조언으로 응급 처방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해 참여 코드 1123 입력해 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 SNS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SNS텍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선 필승 종목들의 리뷰와 함께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오늘 필승 종목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I 이노베이션 오늘 매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GI 이노베이션 계속 담아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매도한 이유, 이슈가 나왔지만 이슈가 수그러드는 이런 내용들, 그 전에 파악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뉴스가 나와서 또 상승이 나왔지만 또 내려앉는 이런 때는 한 발 물러설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신규 상장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에 내려오는 모습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은 이후에 상승 또 내려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얘기 드리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게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률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 발 물러서고 난 다음에 더 큰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몫이 아니구나. 나는 더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SNS텍입니다. SNS텍은 반도체, TFT, LCD에 생산에 쓰이는 노광공정의 핵심 재료, 노광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서 패턴이 노광되기 전에 마스크인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이 블랭크 마스크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많은 비용들을 아껴주고 있거든요. 이 SNS텍, 이익 보기 전에 잠시 다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호야사라든지 아니면 아사히 글라스라든지 이런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해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SNS택이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보겠습니다. 이익. 제가 이익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우상향하는지, 이렇게 우상향하는지가 중요하다. 우상향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예상치. 이것이 우상향하는가.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우상향하는 비율까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우상향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영업이익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당기순이까지도 당연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모습. 자, 그럼 이익까지는 좋다.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자, SNS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이 블랭크 마스크에서 디스플레이 비율이 60%, 반도체가 40%. 그런데 또 여기서 디스플레이 부분은 글로벌 1위다.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기억하시고요. 반도체 부분은 글로벌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위, 1등, 2등 전부 다 일본 업체입니다. 얘기 드렸죠? 이렇고 지금 EUV, 극자외선 펠리클에서 이 EUV 블랭크 마스크까지 이렇게 요구 충족하는 90%의 투과료. 이건 조금 어렵죠. 일본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R&D가 본격화된 다음에 국산화했다라는 내용.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자꾸 설명을 드리느냐. 이제 한일 경제 협력이 커져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일본의 소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의아해하실 겁니다. 야, 그럼 국산화해서 SNS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주가도 저 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악재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보고 필승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두고 스톱을 할지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정말 일본과 우리가 정말 경제 협력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 SNS택이 증명을 해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보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이렇게 보시면 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구나 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따라가면 불안하시죠? 당연히 이렇게 급등할 때 저 역시도 추천드리기 불안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 상승을 보여줬던 이 내용, 한일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제 독점, 원래는 SNS택이 생산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완전히 독점으로 생산하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했다. 물론 이전에 FST와 관련해서 이 SNS택이 FST와 관련해서 불협화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시장에 기대가 남아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까지 수출 규제 이후에 바로 공급처를 바꾸기보다는 공급처를 넓혀가고 그다음에 SNS택도 그에 맞춰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 오늘 주가로 확인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찰리 구간에서 델타 구간으로 넘어가는 직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찰리 락온, 두 가지 찰리 락온 중에 하나인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거래량이 현재까지는 실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NS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필승 종목과는 좀 다르게 전략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내일 장 충분히 보고 종가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 다 들어오셔야지 지금 이것들이 매수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걸러내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택은 이외에 지금 주가 구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일본과 협력이 강화됐는데 안 좋은 악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오늘 설명드렸지만 제가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업체 많이 주목했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정 업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전공정 업체야말로 일본과의 협력이 더 중요한 그러한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SNS택 같은 경우도 전공정 소재 업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고 악재까지도 다 얘기 드리는 이유, 당연히 매수의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악재가 있음에도 아니면 호재가 있음에도 내가 고민이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더 상승할 여력이 분명해. 그리고 장기로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 조금 이상한데? 잠깐. 지금 들어오는 수급 좀 이상한데? 라고 헷갈릴 때는 바로 매도를 하고 우선은 피해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매수도 하고 보유도 하고 또 매도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매도 꼭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라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자 포인트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52주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신규 편입이 되는 것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확인하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왜 어렵냐? 이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예전처럼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계속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 이슈되는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화재나 다른 종목들처럼 조금 유지가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 지금은 초보자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하루에 한 번 52주 신고가 체크하는 것으로 오늘 요즘은 내가 좀 접근하기 쉬운 장이구나, 어려운 장이구나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52주 신고가 확인하는 그런 투자 습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SNS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필승 종목들 확신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투자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있어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해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